자, 에센스 2.3에 오늘은 52페이지 discussion, story planning, 이야기 구성하기 좀 될까? 이야기 기획하기. 여러분이 brainstorming이나 mind mapping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write your team, with your team, 팀과 함께 plan an interesting, 같이 읽어요. interesting fictional story죠. fictional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fict가 만들다 했었잖아요. 이 fict란 말이 만들다. FACT에서 왔다 그랬죠. FACT, fact. 사실이란 말도 되지만 이게 만들어놨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factory 하면 이제 우리가 공장이죠, 공장. factory. 그래서 fact란 말이 이제 뭐 만들어진 것, 그래서 사실이란 말도 되는 건데, 아무튼 fictional, 만들어진 이야기, 즉 꾸며낸 이야기죠. 예,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를 한번 기획해봐라 해서 character, 배경을 또 어디로 할 것이냐, 배경. 등장 인물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character. 그리고 이야기의 그 서론 부분, beginning, 그리고 middle, 본론 부분, main이라고 하는 main, 본론. 그리고 이제 ending,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예. 그 참고로 좀 화면을 좀 보시면요, 그 이야기의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이런 것이 또 있죠.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 구성을 할 때는 사실은 이 플롯을 짜야 돼요. 스토리 플롯, 그렇죠? 플롯을 좀 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플롯을 짠 다음에 conflict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flict, 갈등이 꼭 들어가죠. 갈등. 그래야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재밌는 거죠. 글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갈등은 주로 보면은 이 캐릭터들끼리 벌이는 경우가 많죠. 주동인물과 이제 반동인물이라고 하는데,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반대되는 악당이죠. 배경이 물론 나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플롯과 conflict, characters, setting,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구조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직 여러분이 그 어린이기 때문에 캐릭터와 세팅만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가 더 염두에 두을 것은 이 스토리 중간에 염두에 둘 것은 이제 conflict라는 것도 영어로 conflict.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conflict.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데, 갈등이라는 요소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특별한 프린트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직접 여기다 쓰면서 할 건데, 만약에 칸이 모질라다 싶으면은 아예 흰 종이 A4용지 안에 깨끗한 관장을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직접 필기를 하십시오. 선생님도 직접 워드를 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짤 때는 여기 하나 빠졌군요. 배경 앞에 뭐가 또 들어가야 되면 플롯을 또 짜야 돼요. 플롯, 스토리죠, 스토리.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플롯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 캐릭터, 배경, 그 다음에 이제 갈등. 우리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센스에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집어 넣어줘야겠죠. 이것도 집어 넣어줘야겠죠. 이것도. 그 다음에 책에 나온 대로 이제 뭐 아까 비기닝이 했던가요? 비기닝 또는 뭐 우리가 인트로라고도 하는 introduction, 도입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main part, 본론에 해당하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 middle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nding이죠.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스토리 플래닝의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캐릭터를 먼저 놓고 출발해 볼까요? 그러면 캐릭터를 먼저 할게요. 이제 캐릭터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일단 이제 주인공이죠. 그래서 메인 캐릭터, 주인공을 정하되 누구로 할지를 정하고요. 주인공을 정하면 꼭 반대로 나오는 게 악당이 꼭 나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주동인물, 좀 한자로 표현하면 주동인물, 반동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반동인물은 영어로 이제 antagonist라고 하는데요. antagonist, 반동인물입니다. 이거의 반대말로 여기다가 이렇게 agonist라고 하기도 해요. agonist, 주동인물입니다. 그에 따른 반동인물을 설정하든, 여러분이 각자 캐릭터에 맞게 이름을 정하면 되겠죠. 그거는.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하나가 끝났고요.
특히 이제 그 주동인물, 반동인물 정할 때는요,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이 메인 캐릭터 같은 경우는, 메인 캐릭터가 이제 이름도 하나 정해주고, 이름 뭐로 할 건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 즉, 뭐 어디서 태어났고, 이 사람이 뭐 어디서 학교를 다녔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설정을 좀 해주셔야죠. 어떤 뭐 무술을 잘하고, 뭐 반지의 제왕을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이 살던 마을이죠, 마을. 마을 같은 데가 이제 어디고, 사실 이게 여기에도 해당하죠. 이 세팅에도 해당합니다. 세팅에도. 이것은 이제 time and place라고 합니다. time and place. 언제, 어디서 해당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긴 색깔을 하늘색으로 넣고요. 제목에는 이제 설명에는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 이제 메인이니까. 아니면 잠깐 띄어쓰기 하면 조금 여러분이 보기가 좀 편할 겁니다. 이렇게 좀 띄어쓰기 하면은 보기가 좀 편하죠. 플롯 따로 띄어쓰고 세팅 한 칸 가고 갈등 가고 beginning 이런 식으로 이제 띄워놓을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또 강조 표시해 줄까요? 이렇게 강조 표시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도 두 번째 강조 표시해야 되는데죠? 네, 잘 쓰면서 쫓아오세요. 자, 그래서 메인 캐릭터에 대해서 쓸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배경, 특히 이제 어느 마을 출신인지라든가 부모님이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 배경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되고 싶은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인공이 예를 들면 반지를 전달하고 싶다든가 반지를 파괴하고 싶다든가 어떤 임무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엔테고니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반동인물 이름을 넣어야겠죠. 여기 이제 뭐 사우론, 사우만 뭐 그랬었어요. 그 반지의 제왕에서는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relationship이라는 건데 relationship 이 관계인데 누구와의 관계냐면 바로 메인 캐릭터 MC 메인 캐릭터입니다. MC와의 관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관계. 또 이 친구인데 갑자기 왼수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문의 철천지 왼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2번으로 할게요. 엔타고니스트 반동인물.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이 친구도 결국 뭐가 필요해요? 백그라운드가 필요하죠. 어디서 태어났고 함께 자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자,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인물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이제 플롯, 스토리 구성을 또 해야겠습니다. 스토리 구성 어떻게 보면 여기랑 똑같죠. beginning, main, ending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플롯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합해 버릴까요, 그냥? 네, 여기는 뭐 별로 내용이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로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플롯을 짜보도록 합시다. 플롯을 짜볼 텐데 이 플롯이 결국은 어디냐면 요거에 해당한다 했어요. 플롯. 요것에 해당하고요. 자,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라는 것이 스토리 가기 전에 배경을 먼저 설정해 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꿔봅시다. 스토리 가기 전에 배경을 먼저 할게요. 배경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때와 바로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을 잘 쓰는 방법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배경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배경을 잘 쓰는 방법, 요령은 뭐냐면, 일단 글 쓰기 전에 여러분이 배경을 다 미리 다 디자인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떤 배경으로 갈지, 여러분만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인을 다 끝내놓으란 말이죠. Before writing. 글 쓰기 전에 미리 다 디자인을 다 끝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장소들을 어디 적어도 뭐 한 세네 가지 세 군데에서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장소를 설정하는 거죠. 성이라는 성, 어떤 성이냐 이거죠. 상당히 자세히 묘사도 해놓으면 좋아요. 성, 그 다음에 이제 들판, 그리고 이제 마법의 숲속 뭐 이런 것들, 동굴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놓는다. 이름도 정해놓으면 더 좋겠죠. 동굴의 이름은 뭐 눈물의 동굴이라든가 The Cave of Tears, 눈물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좋죠. 성의 이름도 뭐 우리가 원탁 기사가 나오던 그 곳이 캐멜롯 성이던 캐멜롯이라든가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뭐 로한이라든가 뭐 그런데 헬름 협곡인가 뭐 그런 것들 이름이 나오죠. 이름을 잘 정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디테일하게 이 배경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묘사해 보시고요. 디테일하게 describe를 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는 게 좋죠. 미리 써놓고 이제 글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이 맵을 하나 그려놓는 거 좋아요. 배경을 직접 그려서 그 영화 제작할 때 보면 콘티 보면 실제로 이제 그림을 다 그려놓죠. 이렇게 대충 이런 성이 될 것 같다 하고 미리 배우들이 움직일 동선을 대충 그냥 듬성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름 콘티 작업을 미리 이렇게 해놓습니다. 배경까지 다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충. 자, 일단 여러분 세팅까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갈등. 이 갈등 구조는 자연스럽게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사이에 벌어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요 메인 캐릭터와 엔테고니스트, 즉 에고니스트와 엔테고니스트 사이에 둘이서 벌이는 갈등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갈등이 갈 건지 미리 설정해 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대 이 사람의 갈등이잖아요. 잘 적으세요. 이 스토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또 선생님이 이쪽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쓰고 틀을 짜는 데 있어서 나름 또 이게 또 한 작가 하기 때문에 한 소설가 하기 때문에 소설 강의도 직접 강의할 수 있는 거 알죠? 굉장히 자신 있는 분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메인 캐릭터, 엔테고니스트, 주도인 반도인물 사이 갈등, 어떤 걸 갈등을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어떤 걸로 갈등을 삼을 것인가. 예를 들면 반지를 가지고 서로 빼앗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 여자를 두고 서로 빼앗는 걸 할 것이냐, 아니면 보물을 빼앗는 걸 할 것이냐, 아니면 왕위를 계승하는 거 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어리를 쫓겨나고 삼촌이 뭐 왕자를 뺏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든가 등등등 어떤 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신구 갈등도 우리가 시간 대조 기법 기억나죠? 시간 대조 기법. 그래서 과거에 일본 같은 뭐 사무라이들이 물러나고 현대 신식 병사들이 총을 사용하고 대포를 사용하는 병사들이 화살과 활을 밀어내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런 신구 갈등이죠. 그것도 신과 구의 갈등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갈등 요소로 삼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미리 정해놓는 거죠. 자, 플롯을 합시다. 플롯은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기닝 서론과 본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갈 텐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장 흔하게 플롯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산을 오르고 내리는 모습 같이 보통 이제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해놔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가 점점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점에 있는 것을 우리가 클라이맥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클라이맥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야기가 서서히 이게 올라가면서 도입해서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갈등이 해결되고 이제 마무리되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플롯도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구조죠.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용어들을 좀 보시면요. 우리 교재가 원하는 비기닝과 미들과 엔딩이 여기 나와 있네요. 비기닝 부분이 오프닝 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프닝 씬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뭐냐면 시간이고, 요거는 긴장의 강도입니다. 긴장. 영어로 텐션. 긴장의 강도가 서서히 올라가죠. 이 크라이시스는 위기라고, 위기. 그래서 미들에서는 이제 긴장의 강도 올라갔다가 거의 끝부분에 클라이맥스에 가면, 정점에 가면 이제 위기가 극기에 달하는 거죠. 긴장감이 극에 달한다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해결이 되는 뭐 이런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등과 긴장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가 이게 작은 갈등, 작은 해결, 또 작은 갈등, 작은 해결 이런 구조죠. 이게.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해결되면서 끝난다는 것이에요.
해리포터 이야기 속에서도 보시면 작은 갈등들이 There are just six plots in every film. 모든 영화에 6개의 플롯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 갈등 요소들이 이렇게 다 존재하죠. 보시는 것이 작은 갈등 또 해결되고 작은 갈등 해결되고 이야기가 또 기니까 이거 같은 경우 특히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도입 영어로 exposition 도입 beginning이라고 하죠. beginning 도입부고요. 그다음 rising action rising 올라간다는 거죠. 서서히 긴장감과 행위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전개 도입, 전개, 기승, 그다음에 절정, 클라이맥스죠. 여기서 이제 가장 이야기 exciting part이야. exciting part. 그래서 이러고 나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falling action. 행동이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결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ending으로 가고 ending. resolution.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결말이죠. end of the story.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플롯 도표입니다. 플롯 다이어그램, 플롯 도표예요. 기승, 전, 기, 승, 전, 결이죠. 이렇게. 여긴 다 5단계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도 요 기본적으로 요 플롯을 따라가는 게 좋죠. 도입 부분을 우리가 exposition이라고 했고요. exposition. 도입에 해당 exposition 도입입니다. 도입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이 메인 부분이 이 미들 부분이 둘로 나눠지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와 나로 나눠줄게요. 이렇게 나 어디 갔습니까? 나 둘로 나눠줄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rising action. 행위가 올라가기 시작해. 이게 이제 기승이죠. 승 올라간다는 말이니까 기승전결할 때 기승이에요. 승 여기가 기고요. 기승전결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순우리말로 이제 일이 전개돼 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rising action. 그러다가 이제 정점에 이르죠. climax라고 합니다. climax 정점이 정점. 기승전결할 때 전이죠 이거. 갈등의 최고조에 달하는 지점이죠. 자, 엔딩 부분으로 가죠. 엔딩 부분. 그래서 이제 엔딩 부분 똑같이 가와 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자, 가 부분에 해당하는 뭐예요? 이제 행동이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falling action.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서서히 이제 이것은 이제 기승전개 결로 가고 있는 정점을 지나서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마무리라고 할까 마무리. 자,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해결되죠. resolution. resolution 화해. 이거는 한자로 결이죠. 기승전결. 그래서 결론 마무리 이거죠. 또는 뭐 해결이라고 해도 좋고요. 어떤 갈등의 해결.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비기닝 부분은 우리 도입부 exposition이라고도 하고 메인 부분은 행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 rising action 발단. 도입 발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과정의 전개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발단, 전개. 그래서 이 도입을 발단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를. 그래서 아무튼 여기를 발단이라고 해도 되고요. 전개되다가 이 클라이맥스를 찍고 그 다음에 행동이 서서히 이제 막 격하게 싸우다 해서 이제 서서히 행동이 이제 마무리되기 시작하는 falling 떨어지는 동작이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해결 이렇게 되겠죠. 실제 글을 쓸 때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이게 치밀하게 이렇게 플롯을 구성해 놓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Act 1, Act 2, Act 3 총 3번의 갈등을 만들어내요. 이 안에서. 플롯 안에서 작은 산 하나, 두 번째 산 하나, 큰 산을 마무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서는 first plot이죠. 이게. mid point, 뭐 second plot 등등 해서 이제 치밀하게 해놓고요. 때 장소는 뭐 really bad day 정말로 운이 없는 날이죠.
뭐라든가 누가 또 싸우느냐 뭐 등등등 해서 이렇게 장소 등등 해서 여기도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친밀하게 써놓고 갈등 1, 2, 3를 해놓는 거예요. 보통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인물 설정 표를 그려놓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create the rest of your characters. 그래서 당신의 캐릭터의 나머지들을 다 완성해 보세요. 해서 이렇게 뭐 주인공을 정해놓고 여기 뭐 프로태고니스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에고니스트란 말도 썼지만은 뭐 프로태고니스트란 말도 쓰죠. 그래서 이 앞에 NT의 엔태고니스트는 반대라고 한다면 그 앞에 프로란 말 들어가면 좋은 쪽이거든. 프로. 예. 그래서 프로태고니스트란 말도 쓰죠. 프로태고니스트. 주동인물이란 말이다. 프로태고니스트. 주동인물을 누구로 설정하지? 엔태고니스트, 프로태고니스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 프로태고니스트가 보이죠 여기. 그다음에 이제 엔태고니스트를 누구로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들, 또 주변 인물 관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을 간단하게 요약할 때 그걸 시놉시스라고 하는 시놉시스 해놓고 이렇게 갈등 관계를 그려놓고 가기도 하고요. 시놉시스. 여기는 안 넣었지만 사실은 이제 또 마지막에 꼭 이 글 전체에서 꼭 넣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theme. 우리가 흔히 theme 수업하는 그 theme죠. 이 주제를 뭐로 할 거냐, 주제. 결국 정의는 이긴다, 뭐 이런 것이죠. 주제를 정하는 것도 좋죠. 정해놓고 영화를 만드는 것도 좋죠. 악당은 결국 지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제. 권선징악이라고도 하죠, 한자로.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스토리를 쓰는 법에 대해서, 재미난 픽셔널 스토리를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끝.